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보호소 문을 열고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기는 개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태산이를 만날 때면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인민군 군견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이는 제가 목숨을 걸고 함께 탈북한 군견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저는 총상을 입은 태산이를 업고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북한군의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고 서지 않으면 쏜다 는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태산이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제 군복은 태산이의 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 적어도 태산이를 도살장으로 보내는 것보단 낫다. 개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워하실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유일한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군견 태산이와 함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1살에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인근의 국경경비 부대였죠. 군 생활 2년차 우연한 기회로 저는 군견관리반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엔 개나 돌보는 한가한 보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군견은 3마리였습니다. 독일산 셰퍼드 태산이, 그리고 우리 조선의 자랑인 백두혈통 풍산개 설풍이와 아라였습니다. 태산이는 수컷으로 덩치가 크고 용맹했고 설풍이는 암컷으로 영리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아라는 설풍이의 새끼로 아직 어리고 장난기가 많았죠. 매일 아침 6시 저는 군견사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고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훈련을 시켰죠. 추적훈련, 경계훈련, 공격훈련. 군견들은 제 말 한마디에 움직였고 저는 그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면 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산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고 설풍이는 제 손을 핫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라는 제 군화끈을 물고 장난을 쳤죠.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군견이 아니라 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군인들도 배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굶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제 배급량을 조금씩 아껴서 개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군견 배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동무, 개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선임병들이 비웃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조국을 지키는 전사들이었고 제가 책임져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고 군견들도 그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굶어 죽는데 왜 군견은 더 잘 먹어야 하는가? 개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반동적 사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최우수 군견병으로 표창을 받았고 태산이와 설풍이는 대대장 동무께서 직접 칭찬할 만큼 뛰어난 군견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라도 이제 제법 훈련을 따라올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계속되었고 부대 전체가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군인들은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군견 배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대장 동무께서 군견 관리반을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동무들, 상부의 지시다. 군견 중 불필요한 개체는 처리하라. 식량 사정이 어렵다. 처리.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풍이와 아라는 풍산개라 추적 능력이 떨어진다. 셰퍼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식용으로 처리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풍이는 부대에서 가장 영리한 군견이었고 아라는 이제 겨우 2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대대장 동무 설풍이는 훈련 성적이 우수합니다. 아라도 이제 막 전력화되었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저는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 동무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라.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설풍이와 아라를 부대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도축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선임병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풍이는 제 눈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라는 여전히 제 군화끈을 물고 장난을 치려 했죠. 그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동무, 빨리 묶어. 추워 죽겠다. 선임병의 재촉에 저는 설풍이의 목에 줄을 걸었습니다. 설풍이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니까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설풍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켜라. 내가 하겠다. 선임병이 저를 밀쳐내고 둔탁한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설풍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라도 곧이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토했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개들의 마지막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견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막사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웠죠. 태산이는 제가 없어서 밤새 짖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람도 동물도 모두 단과 수령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필요 없으면 버려지고 쓸모없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설풍이와 아라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이 떠올랐고 제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반동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다시 군견사로 돌아갔습니다. 태산이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매일 밤 탈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기가 없었습니다. 태산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설풍이와 아라를 잃은 후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석 달 후 또다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군견 유지비가 과도하다. 각 중대당 한 마리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리하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중대에는 태산이를 포함해 군견이 3마리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2마리는 처리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중대장 동무를 찾아갔습니다. 중대장 동무, 태산이는 부대 최고의 군견입니다. 제발 태산이만은 남겨주십시오. 중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이의 능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한동무 걔에게 너무 정을 주지 마라. 군견은 도구일 뿐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풍이도 도구였고 아라도 도구였고 이제 태산이도 언젠가는. 일주일 후 우연히 중대장실 앞을 지나다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태산이도 이제 나이가 많소. 새로운 군견으로 교체하는 게 어떻소? 그것도 그렇군. 알겠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산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군견으로서는 전성기였죠.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태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탈북.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적발되면 정치범수용 소행이었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산이를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풍이와 아라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경경비 순찰 시간표, 두만강 수위가 낮은 지점, 중국 쪽 마을의 위치, 군견병으로 근무하며 얻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태산이었습니다. 개를 데리고 탈북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도 몰래 넘어가기 힘든데 덩치 큰 셰퍼드를 어떻게 데려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태산이 없는 자유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는다면 그건 제가 이 체제와 똑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제 배급을 아껴서 강냉이 가루를 모았습니다. 태산이가 며칠은 버틸 수 있을 양이었죠. 군복 안쪽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또한 국경 근처 지리를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은 밤 11시와 새벽 3시, 그 사이 약 10분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태산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그해 11월 23일 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군견사에서 태산이를 깨웠습니다. 태산아, 우리 산책 가자. 태산이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산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저는 태산이의 목줄을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밤 11시 50분, 순찰 교대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태산이와 함께 국경 철조망에서 500m 떨어진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태산이는 제 긴장을 느꼈는지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조용히, 태산아. 조금만 참아. 저는 태산이의 주둥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짖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11시 59분, 순찰병들이 교대 지점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이 구역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태산이를 안고 철조망으로 뛰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철사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딱, 딱, 딱. 철조망이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태산이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는 태산이를 먼저 밀어넣고 제가 뒤따라갔습니다. 철조망이 제 군복을 찢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자마자 저는 태산이를 안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100m 아래 얼어붙은 두만강이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병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 계산이 틀렸습니다. 교대 시간이 빨랐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언덕을 굴러내려갔습니다. 태산이를 품에 꼭 안은 채였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옆으로 총알이 스쳐갔습니다. 다시 총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태산이가 낑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태산아! 태산이의 뒷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알이 스친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산이를 더욱 꽉 안고 두만강으로 뛰어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딛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태산이가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갔고 저는 미끄러지며 태산이에게 기어갔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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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병들이 강변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마지막 경고다. 저는 태산이를 등에 업고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태산이는 40kg이 넘었습니다. 제 체중을 합치면 얼음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드득 드득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얼음 위를 네 발로 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태산이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순찰병들이 조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얼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와 태산이는 얼음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영하 20도의 밤, 얼음물은 제 온몸을 얼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순찰병들은 물속에 저를 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산이를 끌어안고 물속에서 헤엄쳤습니다. 강폭은 약 50m,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저는 팔을 저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손이 돌에 닿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태산이를 강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 강변에서 탐조등이 이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중국 영토에 총을 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태산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태산이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강을 건넌 후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태산이의 피가 제 옷에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것만은 피해야 했습니다. 저는 태산이를 안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작은 농가가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산이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70대로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피투성이인 저와 태산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개가 다쳤습니다. 저는 조선말로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빨리. 할머니의 이름은 리춘하였습니다. 이북 함경도 출신으로 60년 전 중국으로 시집 온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탈북자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부터 봅시다. 할머니는 태산이의 상처를 씻어주고 소주로 소독한 뒤 천으로 감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관통상이었고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10일이면 나을 거야. 대신 움직이면 안 된다. 할머니는 저에게도 마른 옷을 주고 뜨거운 국수를 끓여주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옛날엔 북쪽 사람이었다. 너희들 마음 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도 공안의 단속이 있었고 탈북자를 숨겨주다 적발되면 할머니도 처벌받습니다. 연길에 조선족교회가 있다. 거기 가면 한국 가는 길을 알려줄 거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길까지는 2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태산이를 데리고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일주일 후 태산이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위안화 500위안. 할머니의 한 달 생활비였을 것입니다. 이건 못 받습니다, 할머니. 받아라. 너희가 살아야 북쪽 사람들도 희망이 있다. 저는 할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태산이도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태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너를 지켜줄 거다. 잘 돌봐라. 하지만 중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이 없었고 중국어도 서툴렀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길거리에서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태산이는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밤에 제 곁을 지켰고 위험이 다가오면 낮게 으르렁거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개를 데리고 다니는 탈북자는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태산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개를 데리고는 한국 못 간다. 국경에서 찢으면 다 잡힌다. 그럼 저도 안 갑니다. 브로커는 미친놈이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태산이 없는 자유는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공안의 단속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연길 외곽의 폐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태산이와 함께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브로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리추나 할머니가 보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하셨습니다. 걔도 함께 데려가라고. 비용은 2배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산아,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곧 자유로워질 거야. 태산이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줄 거라고. 브로커 장외인은 4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를 데리고 가는 건 처음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비용은 미화 3,000달러입니다. 개 때문에 2배입니다. 한국 도착 후 갚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지금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태산이와 함께 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장외인은 저와 태산이를 트럭 짐칸에 숨겼습니다. 좁은 공간에 이틀 동안 숨어 지내며 운남성 쿤밍까지 이동했습니다. 쿤밍에서 다른 탈북자 5명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보다 어린 여성들이었고 태산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걔도 데리고 가요? 네, 제 가족입니다. 그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북한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고 왔을 것입니다. 쿤밍에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장외인은 중국 공안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를 화물 트럭에 숨겼습니다. 절대 소리내지 마세요. 걔도 찢으면 안 됩니다. 저는 태산이의 입을 감싸 안았습니다. 태산이는 제 의도를 이해했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무사히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북부 산악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밤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정글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모기와 벌레가 끊임없이 괴롭혔고 태산이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태산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고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라오스 경찰이었습니다. 뛰세요! 장외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정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태산이와 함께 달렸고 뒤에서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을 달린 끝에 우리는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일행 중 한 명이 뒤처졌습니다. 장외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브로커도 동료도 오직 제 자신과 태산이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우리는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메콩강을 작은 배를 타고 건넜고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방콕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방콕까지는 아직 700km나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버스와 트럭을 번갈아 타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태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저기가 한국 대사관입니다. 들어가세요. 장웨이가 가리킨 곳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조국의 깃발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태산이를 안고 대사관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보호 신청합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산이가 제 얼굴을 하얗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마침내 자유에 도달한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태산이를 보고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저와 태산이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태산이는 특수 케이지에 들어갔지만 저는 몇 시간마다 화물칸으로 내려가 태산이를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태산아. 곧 집에 도착해. 비행기가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태산이를 데리고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입니다. 하지만 태산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걔는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동물 검역소로 보내야 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이제 와서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 없이는 못 삽니다. 결국 특별허가를 받아 태산이는 인근 동물병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교육이 끝나면 태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3달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정착금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이를 데리고 왔죠. 그날 밤 태산이와 함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산아, 우리 해냈어. 진짜 자유야. 태산이는 제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의 편견도 있었습니다. 북한말 억양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 공고를 봤습니다. 경력은 필요 없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북한에서 군견병으로 일했습니다. 개를 다루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소장님은 제 이력에 놀랐지만 태산이를 보고는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이 개를 보니 당신이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보호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지고 학대받은 개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설풍이와 아라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이었죠. 한편 태산이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보호소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 셰퍼드, 군견 훈련을 받았다고요? 경찰견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태산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태산아, 다시 일하고 싶니? 태산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태산이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각 능력이 뛰어나 마약 탐지견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태산이가 경찰복을 입은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잘했어, 태산아.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야. 도구가 아니라 영웅으로. 그 후 2년 동안 태산이는 서울 주요 항구와 공항에서 마약 탐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수십 건의 밀수를 적발했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전설의 탐지견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사람들은 태산이의 배경을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저와 함께 탈북한 군견입니다. 국정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개와 함께 탈북한 최초의 사례라며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보호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백 마리의 유기견을 돌봤고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풍산개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아라입니다. 북한에서 잃은 그 아라는 아니지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설풍이도 첫 번째 아라도 제가 지키지 못했던 생명들이 떠오르죠. 일주일에 한 번 저는 태산이를 만나러 경찰서에 갑니다. 이제 7살이 된 태산이는 여전히 건강하고 저를 볼 때마다 어린 강아지처럼 뛰어옵니다. 태산아, 보고 싶었어.
태산이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이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이고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북한에 있는 동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존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설풍이, 아라,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모든 생명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태산이와 함께 걷는 이 길이 그들을 추모하는 길이기를 바랍니다. 자유만세, 생명만세.